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특정 종목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. 자, 주시루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2026년 반도체 시장,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죠. 누군가는 이걸 두고 닷컴 버블 이후 찾아온 최대의 기회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시한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. 오늘 이 뜨거운 논쟁의 본질을 아주 차가운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 DXY 메모리 지수입니다. 잠시 숨을 고르고 한번 보시죠. 정말 아찔할 정도의 상승세입니다. 제가 IMF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숱한 차트를 봐왔지만 이런 기울기는 정말이지 손에 꼽을 정도예요. 이건 그냥 가격이 좀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. 시장의 판 자체가 이 게임의 룰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그래프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대체 무엇인지 추적해 볼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현상은 곧 꺼져버릴 투기적 거풍일까요? 아니면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서막일까요? 양쪽의 논리가 모두 아주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인 AI 군비 경쟁, 즉 돈의 흐름을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그 핵심 메커니즘인 HBM의 생산 잠식 효과를 분석할 겁니다. 그 다음엔 실제 데이터로 이게 사실인지 증명하고 이 흐름이 난드 시장으로 어떻게 번지는지 또 어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.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모든 투자의 기본은 결국 돈의 흐름을 읽는 거죠. 이 거대한 돈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화면에 이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죠.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그리고 이들의 칩을 만드는 TSMC까지. 이 기업들이 지금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은 어지간한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. 말 그대로 AI 군비 경쟁이죠. 다른 건 몰라도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이 거대한 돈의 전쟁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현상의 출발점인 셈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어떤 칩으로 경쟁하든 그 결론은 결국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. 바로 AI 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, HBM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. AI 고속도로를 누가 만들든 간에 결국 그 도로의 통행료는 메모리 제조사가 꼬박꼬박 받게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HBM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어떻게 전체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을까요?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, 생산 잠식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생산 잠식, 말이 좀 어렵죠?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. 어떤 공장에서 아주 비싼 한정판 명품백을 만드느라 기존에 잘 만들고 있던 일반 가방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. 그 결과 시장에서는 일반 가방조차 씨가 마르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.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최신 HBM3E 메모리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실리콘 웨이퍼 자원이 일반 DDR5 D램에 비해 약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. 잠시 멈춰서 이 숫자를 곱씹어 보시죠. 3배. 이건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량이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의미입니다. 바로 이 3배라는 숫자가 이 모든 드라마의 핵심 열쇠인 거죠. 화면의 이 4단계를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첫째, 빅테크가 AI 투자를 확 늘립니다. 둘째, 그 돈으로 HBM 주문이 폭발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HBM을 만드느라 기존 DDR5 생산 능력이 잠식당합니다. 그 최종 결과가 바로 넷째,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D램까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모든 메모리 가격이 함께 폭등하는 겁니다. 모든 퍼즐이 정말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습니까? 자, 지금까지는 논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이 가설이 현실에서 어떻게 숫자로 증명되는지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이 보고서 내용은 참 희망적인데 왜 제 계좌는 아직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무거운지 모르겠네요.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2026년 1월 16일 기준 데이터인데요. 맨 위에 있는 DXY 지수의 월간 변화율 무려 40.4%입니다.
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래, 이제 국영이라고 생각했던 DDR4죠. 한 달 만에 63.2%가 뛰었습니다. 이건 특정 제품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. 자, 이 두 개의 차트가 시장의 열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먼저 화면 왼쪽 2025년 9월 차트를 보시죠. 기업 간 장기 계약 가격인 고정가와 실제 시장 가격인 현물가 그래프가 거의 딱 붙어 있죠.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. 이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불과 넉 달 뒤인 2026년 1월 차트를 한번 보세요. 이 벌어진 격차 보이십니까?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웃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물건 좀 다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. 공급 부족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죠. 이 돈의 흐름은 메모리 제조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 그들에게 장비를 파는 램리서치,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어드밴테스트 같은 회사들의 실적을 보세요. 모두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확산의 신호를 포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마치 강상류의 폭우가 내리면 시간차를 주고 하류의 물이 불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. 소위 말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주로 처리 속도를 담당하는 D램, 그중에서도 HBM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AI 붐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저장 공간을 담당하는 낸드 플래시 시장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.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.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거든요. 그러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즉시 저장하고 꺼내 쓸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해진 겁니다. 그리고 그 거대한 도서관이 바로 고성능 저장 정치인 낸드로 만들어지는 거죠. 이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 AI가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HBM의 처리 속도가 핵심이었지만 이제 AI가 추론하고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단계에서는 기업용 SSD, 즉 ESSD의 저장과 검색 능력이 중요해집니다. 다시 말해서 메모리 산업은 이제 HBM과 ESSD라는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을 모두 장착하게 된 셈이죠.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적인 성장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. 제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를 현장에서 겪으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 있다면 모두가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가 가장 먼저 비상구를 확인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. 이제 아주 냉정하게 반대편의 목소리,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.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고 일부 AI 주식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분명 부담스럽습니다. 특히 저기 보이는 장기적 공급 과잉 우려, 이거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. 지금 TSMC나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투자 계획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이거든요. 이게 2027년 이후에 현실화되면 지금의 공급 부족이 순식간에 공급 과잉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. 2010년대 중반의 조선, 해운업이 겪었던 치킨 게임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죠.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?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표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봤던 장비나 소재 업체들로 시야를 넓혀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. 둘째, HBM과 ESSD, 이 두 개의 엔진을 모두 가진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겠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반드시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지켜야 합니다. 이쪽 종목들의 변동성은요, 제 사춘기 시절 아들 녀석 마음보다 더 알 수가 없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엔 보통 마이너스 10% 정도의 추적 손절매를 걸어서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. 결국 투자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산업의 구조 변화를 읽어내는 게임입니다. 오늘 우리는 그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. 빅테크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, 그 돈이 어떻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지 말이죠. 판은 깔렸습니다. 이제 어떤 수를 둘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현명한 투자자, 바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.